Come on along, you know the way. Come on out, it's a beautiful day. Come on along, come out and play. 100%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러브코치 1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러브코치의 이철입니다. 제 곁에는 네. 이 추워진 날씨, 이 정말 겨울 왕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엘사 윤경 씨 함께 하십니다. 내디꼬 내디꼬. 아유, 잘하신다. 예, 어떻게 노래를 제가 못해서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제 왕국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러브코치 왕국에 오셔서 그동안 노골했던 그 몸, 마음 좀 쉬었다 가시는 그런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자,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 운명의 목을 조르고 싶다 이랬대요. 그만큼 내 운명을 내가 다 자주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러브코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고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저희 윤경 씨가 이 겨울왕국의 엘사라면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저희 루나 선생님은 제가 좀 어떻게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냐면 네. 이 해리포터 보셨죠? 봤죠? 예, 해리포터의 이 마법학교 있습니다. 호그와트의 교수님 호그와트. 같으신. 네. 혹시 그 단발머리 남자? 네, 검은색. 어머나. 그런 느낌. 예, 네. 저희 루나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뭐 마법학교든 아니면 네. 어디 학교든 교수로까지는 올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 까마귀 네. 느낌 좀 나요. 예. 예,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이런 꿋꿋한 어떤 저의 정신력을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모든 구박과 또 이런 못된 말에도 제가 굴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어떤 고민이든 해주세요. 루나입니다. 네. 네, 선생님. 원래 이 마법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네. 이 마법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루나 선생님은 저는 이제 어떤 그 까마귀의 비유를 해드렸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마술처럼 고민 있는 거를 뿅 하면 이렇게 싹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좋게 네. 포장을 예. 해도 이제 소용이 없고요. 제가 네네. 결혼만 안 했어도 마술을 부릴 수 있었을 텐데 네. 결혼을 하란 바람에 아우 아까워요. 그래서 언젠간 이 정신력으로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자. 알겠습니다. 네, 뭐 언젠간 이제 뭐 외모가- 마법 쓰시겠네요. 네, 외모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도 외모지만 우리 말씀 듣다 보면은 왠지 다 빨려 들어가고 믿음이 가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수능 1세대인데 예.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정말 많이 달랐어요. 네, 저는 시험 2번 봤는데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어머 찍은 게 다 맞았어. 오. 기분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시간도 많이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공부 넉넉해서 더 잘 받아야지 해서 갔는데 성적이 10몇 점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본 걸로 그냥 네. 뭐 첫 번째 보고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낭비했다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야. 네. 아, 자, 오늘 좀 날씨도 많이 추워서 네, 네. 정말 그 시험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또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비록 날씨는 춥지만 좀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또 마음이 따뜻할 수도 있는 맞아요. 반면에 또 시험 못 보신 분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추우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고민 참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딱 눈에 들어옴직한 예. 그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루나 선생님의 이 명화판 있잖아요. 예. 그 그림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봤어요. 예. 보티첼리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이 작품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그게 아. 팔라스와 펜타우로스 맞나요? 네. 아우 윤경 씨는 어떻게 네. 그림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물어보셨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 굉장히 똑똑하신 척 다 해주놓고. 아니, 유독 예. 그게 눈에 보여요. 왜냐면은 시험 잘 봤을 때는 제가 느낌이 여성분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힘을 막 줄 수 있고. 그러네요. 근데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저기 남자분 같은 느낌? 왠지 기운 빠지고 누군가가 날 짓누르고 있고 이런 느낌. 그래서 아마 수능생분들이 요 그림 보면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 그림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선생님. 사실은 좀 심경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접근을 하신 건데요. 네. 승자의 기쁨과 또는 그 승자한테 잡혀 있는 괴수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신 게 사실은 그
우리 남성을 표현했다라는 것보다 괴수, 우리가 무찔러야 될 또는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마의 조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정의의 힘으로 무찔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 빗댄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걸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또는 나를 짓누르던 것들을 내가 드디어는 무찌르고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군요. 아니 어쩐지 저는 몰랐는데 네. 남성분 요즘에 하도 그림을 보면 네. 그 위통 벗고 계신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 민경 씨가 좋아하는. 아, 네. 예, 예. 근데 자세히 네. 보니까 저 그림에서 그 밑에 하반신이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아 그래요? 다시 예, 한번 예. 봐봐요. 그림 좀. 맞아요. 진짜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자세히 보시면은 전 상체만 보느라고. 아니요 밑을 지금 보셔야죠. 보시면 그죠? 진짜네. 예. 그래서 저는 위에 저기 가시면류관 같은 그래서 네. 뭔가 이게 좀 약간 성경적인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보통 그러고 보티첼리의 보니까- 그림이 대부분 이제 성경이나 우리가 진짜 신화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성경적인 또는 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성자나 또는 어떤 신의 말씀을 전달해서 뭔가 싸움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끊임없고 위험하고 아픈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야, 자 오늘 또 이 날이 날인 만큼 네. 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이 본인의 머리에다가 네. 이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반면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윤경 씨.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 본인 머리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은데 자 일단은 오늘 저희 러브 네. 코치 또 이 추운 날 저희 오늘 첫 번째 전화 주시면 바로 만나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고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첫째를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저희 시어머님께서 봐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둘째를 가지면서 시어머님이 이제 다시 원래 시댁으로 내려가시고 제가 첫째를 키우고 있는데 네. 첫째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신 나머지 계속 올라오시겠다고 하시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오. 데려가겠다고 하시고 그러셔서 너무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넘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네, 그게 저 그러면은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제가 여쭤뵙고 스트레스예요. 싶은 게 첫째가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인데도 그래요. 따님인데. 딸인데. 전 아드님일 줄 알았는데. 예. 예. 지금 첫째 아이가 몇 살이에요? 첫째 아이는 지금 이제 14개월이에요. 아, 어리구나. 네. 그래서 어머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육을 맡아주셨어요? 4개월부터 한 12개월까지 맡아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님 당신이 마치 낳은 아기라고 착각을 하시는 듯한 느낌까지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네네. 너무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네. 지금 거의 2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내려가야 될 정도로. 아니, 본인이 내려가신다고요? 임신한 몸으로? 네. 시댁이 어디신데요? 시댁은 지방이죠. 이제 충북 쪽에 있는데 아, 충북 그러면- 충주인데 거기까지 항상 가야 되고 또 신랑도 또 지방에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여서 아. 왔다가 또 다시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와, 저도 사실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네, 아이가 있으시니까. 둘인데 어. 둘째가 돌이 이제 지났단 말이죠. 예. 근데 걔 하나 양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게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지방을 그것도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그 욕으로 내려가신다면은 몸이 나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럼 그것도- 어머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나? 나 네. 몸이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드니까 조금 봐달라고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 내려가시면 사실 그거 되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 매번 오시는 것도 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며느님 입장에서. 불편하죠. 왜냐면 이제 또 제가 제 살림을 맡기도 하니까 네. 또 오셔서 또 이것저것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이제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고 하시니까. 게다가 또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네. 어머니한테 그 집 비밀번호나 열쇠 같은 거 주셨어요? 비밀번호 자체를 시아버님께서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사 올 때 아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정해놓으셨어요. 설정을 아버님이 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반대로? 너희들은 그렇죠. 이 번호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네, 그렇죠. 와, 이거 완전히 뭔가 결혼 생활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자, 자, 누나 선생님, 네, 선생님. 네네. 이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근데요, 일단 부모님이 그렇게 이뻐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감사함을 본인도 되게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쵸. 예. 근데 많이 지금 했죠. 예, 감사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주변에도 왜 아이 있는 집들 부모님이 이렇게 대신 좀 어느 정도 케어해 주시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 집이랑 비교했을 때 본인이 조금 더 많이 표현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저 표현은 되게 많이 하죠. 그죠? 네. 너무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사실 이게 제가 그 부모님의 입장을 좀 심리를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아이가 예쁜 것도 있는데 네. 며느님 되시는 분이 부모님한테 이제 공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너무 다른 집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거를 아, 얘가 정말 이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얘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아이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건데 따님이라 그러셨죠? 네. 따님에 대한 네. 사랑도 있는 건데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며느리도 볼 겸해서 내려오라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본인이 좀 사실 싫은 티를 조금 더 내셨어도 될 텐데 성격에 그러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 그런 편이에요. 네, 그죠? 아, 싫어도 그냥 자꾸 어. 좋은 척 해주고 막 예. 이러세요? 예, 알겠어요. 그냥 내려와라. 아까 고마운 네. 티를 내니까 시부모님은 정말 고마우신 줄 아는 거죠. 그 어머니랑 혹시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다툼하거나 언쟁한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은 조금 시어머니께서 서운해서 하신 적은 있었는데 막 네.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주변에 요새 왜 고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네. 다른 집 며느리에 비해서 우리 며느리는 너무 착하고 그 손주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내 손녀딸이 너무 예쁜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라도 더 좀 내가 케어를 해줘야겠다. 네. 아 내가 우리가 손주를 좀 보고 있으면 얘가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래도 자꾸 더 티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불편하시니까 멈추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멈추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갑자기 바뀌면 아 얘가 그동안 우리한테 하던 게 가식이었나?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걸 방지하면서 방법을 쓰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시부모님이 어찌됐든 좀 멀리 사시잖아요. 그죠? 네. 저 죄송하지만 꾀병 부려보신 적 있으세요? 꾀병은 안 부려봤어요. 자, 아이고. 제가 다른데 네. 아프다라는 부분은 힘들어요. 사실 꾀병도 안 부려보신 분이면 네. 그리고 되게 착하고 지금 부모 공경을 너무 잘하셨던 분 같아서 정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신체나 지금 뱃속의 아이한테도 전혀 해가 안 되는 기부스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에 기부스를 네. 하나만 해주세요. 그 병원 가셔서 요러요러한 상황이 있어서 시부모님이랑 마찰이 생겨서 제가 좀 기부스를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주실 거예요. 또는 약국에서도 반 기부스 정도는 해주시거든요. 네네. 하셔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내려가시는 걸로 하세요. 네네. 이게 그러셔서 부모님 올라오시면 다리가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옷 입는 것도 좀 불편하다 하시면 부모님이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에 올라오시는 거나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도 좀 자제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 사실 좀 많이 다쳐서 두어 달 가요 어머님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네네. 아시겠죠? 근데 그 남편분의 네네. 좀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그래요? 동의를 얻어요? 그냥 병원 가서 하면 되지. 아니 근데 남편이 당신 우리 엄마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 이렇게까지 희생해줬는데? 맞아, 그런 그렇게 될 얘기가 수 있을 나올 것 수 있으니까 같은데. 왜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병원 가셔서 혼자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아, 왜 남편도 모르게 하라? 그럼요. 아. 깁스하고 그냥 계시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돌아다니시면 돼요. 요새 그거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게끔 잘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네.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역효과로 네. 야 네가 그렇게 다쳤는데 네. 안 되겠다. 내가 내가 올라가겠다. 진짜 자, 일단 어, 그 부분 생각을 내려오든가. 해볼게요. 네. 지금 임신 중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임신 중이면 가뜩이나 배도 좀 이렇게 불편하세요. 그죠? 네. 지금 몇 다리- 개월이에요? 예. 지금 7개월이요. 거봐, 배 몇 많이 달 안 부르셨잖아요. 남으셨네. 그죠? 근데 다리 쪽에 예를 들어서 발목이나 무릎까지 기부스를 한다 그러면 옷을 입거나 벗는 거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허벅지까지 만일에 기부스를 올린다 그러면 사실 하체 부분 옷 입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죠? 네. 계속 앉아 있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거동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데 그럼 옷을 되게 편한 걸 입고 있어야 되는데 시부모님이 그거 보시면서 내가 올라와 있을게 이렇게는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이에요. 시부모님이랑 어느 정도로 좀 가까우세요? 목욕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거의 목욕 가운만 입고 욕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완전 딸인데요. 힘들게. 그러니까 그러셔서 더 시어머니가 봐주시려고. 딸처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눌러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임신 7개월인데 어머니 저 다쳤어요. 그래서 올라올 어머니,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왠지 바로 올라오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아니면은 올라오실 것 저기- 같아요. 친정 엄마는요? 자주 오세요? 아, 친정 엄마는 좀 많이 멀리에 계셔서 못 올라오세요. 예. 입장이 좀 아니면 친정 엄마라도 좀 와서 계시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친정엄마가 있어도 며느님 사랑을 너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친정엄마 너무 멀리 계시니까 가시라 그러고 내가 봐드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시부모님한테 너무 사랑받고 계셔서 생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꼭 나쁘다고 하기도 뭐한데 본인이 잘하셔서 그런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몸이 좀 편해질 때까지만 약간만 잔머리 쓰시고 그다음에 아이 낳고 나서는 또 제대로 부모님 공경 또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괜히 좀 불편한 티를 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차라리 둘째 이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첫애처럼 그냥 아기 낳고 일 나가시면 어때요? 둘째를 봐달라고, 케어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또 시아버님이 또 혼자 계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일단은 네. 조금 약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모님도 네. 또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또 뭐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 불편한 관계를 좀 만들더라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부모님도 사실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내 며느리를 좋게 해주려고 하시는 행동이시고 본인도 또 부모님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약간 선의의 거짓말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기 낳을 때까지만 그래봐야 지금 7개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고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내려가는 걸 좀 마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깁스를 한다 해도 한 달 정도는 깁스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안정을 취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깁스 풀더라도 안 내려가는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 한번 취해 보시고요. 또 네. 그 밖으로도 사실 그 며느님이 사실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뭐 아기 아빠가 너무 바빠져서 제가 내려갈 시간이 없네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남편이 살짝 불편해하잖아요. 예. 남편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나 누구를 끌어들이면 남편도 불편해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최대한 네.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 본인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야근깨를 쓰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약간만 본인 몸 잠깐만 그 부모님 보시는 동안만 불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마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잘해드릴 거니까 아마 그렇게 크게 죄송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전해주신 분 맏며느리세요? 아, 네, 맏며느리예요. 지금 집안의 첫애인 거예요? 그 따님이? 네, 첫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시고 그러시나 보다. 원래 첫애가 너무 예쁘거든요. 예, 예. 네, 맏며느리인데다가. 근데 맏며느리한테 나중에 막 기대고 같이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딱 그것도 걱정이야. 네. 자, 그때는 저희와 함께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고민거리 또 있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제일 큰 가장 고민이고 스트레스예요. 네. 네. 자, 오늘 그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문화 아, 네네. 선생님 말씀대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7개월이시니까 네. 곧 네네. 이제 그 태어날 둘째 아기 건강하게 잘 태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 러브코치에서 함께 마음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선생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사이가 나쁜 것만 생각할 때 네. 이렇게 너무 좋아도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아마 윤경 씨도 한 번쯤 어쩌면 윤아 선생님도 결혼을 하셨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나의 남편이 너무 효자면 어떡해요? 그거 피곤해요. 피곤한 거죠. 아유, 네. 효자랑 마마보이랑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굉장히 피곤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 효자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내가 우선순위가 되거나 우리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어머님, 아버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여자 쪽도 가족이 있잖아요. 예. 효자이면서 장인 장모한테 잘하시면 정말 퍼펙트한데 남자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자기 집은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집, 친정에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기가 효자니까 며느리, 자기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하길 바라면서 친정은 당연히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글쎄요. 효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사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바람직하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와이프의 입장이나 또는 가정을 일군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논할 때는 사실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이 아닐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저는 사실 좀 그게 고민이거든요. 네. 본인이 왜냐면은 효자라서
아니요, 아직 네. 효자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 밤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돈을 갖다 줘봤어. 맨날 용돈 타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했어. 그래서 예, 예. 뭐야 왜?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아, 잘하려고. 예, 결혼도 앞으로 해야 되고, 이 남자가 가운데서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저처럼 이렇게 미리 결혼을 앞두신 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남성분들, 네. 우리 남편이 너무 여자라서 고민하시는 그 여성분들 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요, 그거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닐 때 옛날에는 뭐 며느리들이 벙어리 3년, 네. 벙어리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년을 참아야 시부모님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러면서 뭐 시집살이에 대한 거 요새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전에는 사실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편들은 거의 시아버지나 우리 남편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네. 모든 거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아내는 그냥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존재들로만 생각을 했을 텐데 요새 어머님들도 안 그러시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와이프도 안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집에서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 고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많아요. 예. 내 아들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남편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며느리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라는 거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머님도 어머님 남편 마음대로 하시니까 저도 제 남편 마음대로 할게요. 이러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남자가 그럴 때 중간에서 잘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내가 중간에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박쥐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요. 둘 다한테 욕먹는 남편이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기대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온다. 예. 쟤는 얘기하면 왜 엄마가 우리 마누라한테 이래? 이러면 두 번 다시 와이프에 대한 얘기를 자기 아들한테 흉을 못 봅니다. 오히려 더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아내한테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그럼 내가 너네 엄마한테 뭐라 그러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어머님 욕은 여기다 하면 안 되는구나. 차라리 밖에다 얘기할지언정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럼 중간에서 남편이 말을 전달할 거리가 없어져요. 편하시겠네요. 그럼요. 편하고 그다음엔 둘이 문제가 생겨도 둘이 해결하지 아들이나 남편을 놓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야 좋은 돼. 방법이라는 거 예. 생각을 해두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가 정말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시댁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예.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너무 잘해줘서 생기는 또 이런 마음적인 문제까지 연락이 왔는데요. 자, 좀 전에 우리 철희 씨 말씀대로 너무 효자, 마마보이 이런 남편 때문에 힘든 부분 또 요즘에는 반대로 남편분이요. 네. 처가살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가에서 시달려가지고 내가 머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런 예. 분들도 전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저희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1번 뒤에 눌러주시면 생방송 안에서 고민 해결 싹 하겠습니다. 네. 2, 3, 4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중에 차마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2번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애 너무 하고 싶은데 연애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애가 올바른 연애인가 또는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 또는 재혼이라든가 황혼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애 상담만을 오로지 전문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3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고유번호를 갖고 계세요. 네. 이 상담가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말씀 나눠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4번에서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참고로 2번, 3번, 4번 365일 24시간 저희 루나 선생님만큼 급의 클래스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또 오늘 네. 고민 안고 있는 네. 오늘은 의뢰인 Y입니다. 의뢰인 Y.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만나보실 의뢰인 Y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시죠. 실제 고민을 갖고 저희와 상담을 나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네. 함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의뢰인 Y를 저희가 이렇게 상황극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함께 보시고 나도 이런 고민 있다 하실 때는 바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의뢰인 Y 만나보시죠. 갑니다. 네. 자기야. 영경이 왔어. 아니 어떻게 오늘 주말이라 나오기 어렵다면 와이프하고 애는? 아이, 뭐 늘 그래왔듯이 가평 간다 그랬어. 아우 너무 응. 15년을 한결같이 나한테 잘한다. 진짜. 아이, 참. 네. 난 윤경아. 응. 나는 말이야.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응. 너도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 알지?
야,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나 고학력에다가 나 능력 있잖아. 에이. 대기업 다니고 돈 벌어서 내가 여지껏 데이트 비용 내가 다 쓰고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결혼해 달래? 그냥 연애만 하는 거잖아 우리. 아, 너무 좋아. 그래. 그래서 부탁 하나만 딱 할게. 15년 만에 처음이야. 어떤 부탁이야? 오케이. 이거는 뭐 내가 돈도 벌 만큼 벌고 집도 잘 살고 해서 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도무지 나 혼자 해결이 좀 안 되더라고. 어떤 고민일까? 우리 15년 전에 말이지. 그때 너 정말 잘생겼었다. 아씨. 그래서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싶어. 뭐?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싶다고. 아니, 나 닮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혼자 갖고 혼자 병원도 다 다니고 혼자 아기 낳아서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정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는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부담 없을 거야. 그냥 정자만 제공해줘. 오케이? 아이. 간단하잖아. 그게 어. 내 아이를 갖는다는 거.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아니, 부담 윤경아. 안 준다니까. 아이, 그래. 양육비 내가 다 낼 거야. 내가 키운다고 혼자서 그냥 15년 전에 너 같은 그 잘생긴 젊은 아들을 난 갖고 싶어. 그래서 너의 젊었을 때 그 얼굴을 그대로 내 가슴 속으로 키울 거야. 너무 멋지지 않니? 윤경아,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가잖아. 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내 아이를 갖는다고 치자. 응. 근데 나는 있잖아, 윤경아. 응? 너한텐 좀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난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한테 차마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행동을 못하겠어. 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그동안 사실 말해서 15년 동안 나처럼 내연녀를 살면서 소문 하나 안 나고 내가 해끼친 거 뭐가 있어. 데이트비용 내가 다 대고 하다못해 내가 네 와이프 선물까지 다 사다 줬잖아. 윤경아. 와이프한테 뭐가 죄스러운데 그냥 정자만 빌려달라고. 너는 다 가져서 응. 내 정자만 가지면 되지만 응? 내 정자. 그래. 근데 있잖아, 윤경아, 나 응? 공무원이야. 어. 나 괜한 구설수 책 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못 들은 얘기로 네가 그냥 그거 하나 못 해줘? 그거 하나 뭘 못 들은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니야, 그냥 그 얘기 하지 말자. 진짜 웃긴다. 내가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부담 하나 모든 걸 다 서비스하고 살았잖아. 지금 내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나도 누군가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노후에. 너 그렇게 할 거면 헤어져. 난 그냥 애기 키울게. 오케이? 그러면은 왜? 일하고도 상관없고 와이프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난 애만 키울게, 네 애만. 그냥 아니. 정자만 빌려줘. 내 애를 키울게. 네 애가 아니라. 오케이? 너 오늘부터 의뢰인 Y야. 알았어? 진짜 말 안 통하네. 러브코치에 전화를 해야겠다. 진짜. 자, 루나 선생님. 네, 예. 이런 상황인 거죠. 오늘의 의뢰인 Y. 네. 어우, 이거 헤어져도 좋은데 예. 아이는 갖고 싶다는. 아니, 이거 웬만한 드라마에서도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저는 시나리오 네, 네.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예, 예. 고학력에다가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이미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정자은행 가서 정자로 인공 시술을 해서 아이 갖고 아이 낳고 활동 활발히 하세요. 예. 다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시고 이미. 그런 분도 계신데요, 뭐가 문제요? 자, 그러면은 네. 윤경 씨, 저희가 일단은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좀 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역시 저 차트 네.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의뢰인 Y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자라도 낳고 싶은 그의 아이, 미혼모라도 되고 싶은 게 제 욕심일까요? 라고 했어요. 네, 자 프로필 한번 부탁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요. 네. 또 중견회사 중역이고요. 네. 공사급은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연남에게는 스트레스 부담이 주거나 없죠. 부담 안 피해. 줍니다. 예, 안 주는 거죠. 또 고학력의 유학파요.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지가 정확하다는 소리죠. 오. 이 정도면 앞가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개념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정말로 그냥 내연녀라는 개념이 왜 그게 그 남자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연녀가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케이스고요. 네. 그냥 자신이 결혼이란 제도가 없었으면 그냥 그 남자랑 나도 좋은 사랑을 할 뿐이고 내가 또 그 사람을 무조건 소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나랑 만나면서 그 사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좋은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거기에서
다른 여자들도 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키우는 행복을 나도 느끼고 싶다. 그런데 좀 있으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니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다. 그리고 만일에 그 남자가 아이를 그래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이라도 낳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근데 우리 통상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 입장에서 봐도 15년이랑 잘 만났는데 네. 갑자기 이제 와서 애가 필요하다. 굳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나랑 가정을 꾸리겠다도 아니고 나 혼자 낳을 테니까 너의 아이만 낳게줘. 이게 좀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네. 근데 기존에 네. 보면 우리 어머님들도 내가 부부관계도 안 해. 우리 남편 맨날 바람 펴. 근데 그냥 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내가 이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을 찾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연녀기 때문에 허무할 수 있거든. 제 생각에는 능력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지가 정확해요. 그래서 그냥 내 상황에 걸맞게 정자만 제공해주면 내가 내 아이를 낳는다.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혼모 많잖아요. 미혼모의 길 선택하시는 네. 분들. 근데 남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네. 만약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자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당연히 입장으로서. 있겠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원하는 것도 사실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누구 아이를 키우고 싶다가 아니고 내 아이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부분이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게 누가 키운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에 대한 권리라던가 또는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올바르게 그냥 우리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사실은 누가 봐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머리 아플 일이 없지만 약간 좀 서구적인 생각을 한다던가 또는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그냥 애만 낳고 사는 게 왜?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은 이거죠. 내가 15년이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나도 좋으니까 만난 거지만 어찌됐든 이제 와서 처음으로 요구하는 건데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남자한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섭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이거는 혼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내가 능력 있어서 공부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다 갖췄는데 임신을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 도와달라는 건데 그 정도. 어차피 딴 데 가서 남자도 배출하잖아. 아이고? 네. 네. 아니 막 그런 사람 남자들이 있어요. 예, 많아요. 그런 네.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냥 나 너한테 부담 안 줄게. 내가 키울게. 뭐 이런 마음으로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내가 안 되니까 혼자서. 근데 만약에 그 줬다고 치더라도 예, 그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네. 예, 물론 이 여자가 능력이 다 돼서 아이도 잘 키우고 이러고 근데 만약에 이 아이에게 그렇다면 네. 저는 아이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거든요. 네. 아이의 아빠 이거 어떻게 과연 이 아내 입장으로서 어떻게 예, 설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 근데 받아들여야 이제 되는지. 좀 여기서 우리 예. 남성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가정이 있고 자기 가정에도 아이가 있는데 글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했던 아니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서 연애를 했던 가정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내 애인에 대한 부분도 둘 다 갖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선에서는 여자한테도 욕심을 충족할 만한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남자 입장은요, 남자가 그 아이의 아빠인데 그럼 그 사람 입장은요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그럼 집에 있는 와이프 입장은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 엄마만이 내 아버지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의 입장은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남자 입장만을 지금 여기서 글쎄요, 옹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오랜 Y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젊었을 때 말이죠. 이런 고민 많이 친구들이 했었어요. 남자친구가 사귀고 있는데 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라 임신이 된 거죠. 근데 남자가 무조건 낳아라. 낳아라. 네니까. 그리고 결혼하자. 그러면 예. 되잖아. 근데 사실 여자는 주저주저해요. 예, 왜냐면 나도 미래가 있고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낳아야 되나? 이 사람이랑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연애만 하고 싶었는데 자,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조차도 밖으로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이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까지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그쵸. 소문나죠. 네네. 그래서 혼자서 지혜를 짜본들 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어떤 답이 있어요. 나오겠습니까? 예. 자, 저희는 이런 전화를 무수히 많이 받고 예. 매일같이 상담가 선생님들이 100분의 선생님들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 상담 연결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저희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지금 내 상황이 미혼모에 처해 있다. 내지는 내 남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는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갑자기 잠수를 탄다. 예. 이런 상황도 많았습니다. 많죠. 예, 이런 전화. 또 어떤 전화 있었었나요, 선생님? 미혼모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 일단은 아이를 낳기 직전에 이혼하게 되시는 케이스도 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이혼을 하고 내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 아빠에 대한 마음은 이미 식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식었는데도 어찌 할 수 없어서 아이 때문에 참고 이혼을 안 하고 살아야 하나 네. 내지는 혼자라도 그래 이 미혼모도 있는데 나도 못하겠어라는 마음에 정말 혼자 아이 낳고 혼자서 미혼모보다 더한 서름 받으면서 키우시는 그런 분들의 전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네. 자, 뭐 이런 저희가 부분. 네, 익명을 저희가 보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이런 문제들 네. 분명히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를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네. 오늘 의뢰인 Y는 네. 도대체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어떻게 또 그 이런 지금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예. 그런 비슷한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12시 36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 060-808-8000번 12시부터 2시까지는 여러분들의 전화 생방송으로 받겠습니다. 뒤에 번호 그대로 누르시고 1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나는 그래도 내 목소리 나가는 게 조금 찝찝해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직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해답 찾고 싶어요. 명쾌한 대답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4번으로 충분히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날의 고민 또 그 주의 고민 안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야. 예, 그래서 선물도 좀 받으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날려버리실 수 있는 기회 챙겨드리니까요. 전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네. 뭐 의뢰인 Y 네. 어떤 이 주변 네. 네, 요거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예. 여기 보니까 성격, 가정환경, 현실, 주변 시선과 결혼까지 네네. 이 5가지를 저희가 숨겨놓고 있는데 네. 일단 이분의 성격은 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5년을 부담 네. 없이 연애하고 그 살았죠. 예, 공사 구분이 철저하다는 그 기본적인 프로필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렇다기 보니까 좀 약간 이기적이거나 예, 15년 동안의 이 내연남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났다는 거. 자존감이 강할 것 같아, 전. 나는 뭐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아니 근데 왜 순정적인 여자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는 거죠? 공사구분은 어차피 회사에서의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부분을 그냥 섞지 않는다라는 거지 착한 여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되게 네. 순정적이고 왜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돈의 느낌이 전 더 강했었는데 그럼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성격인 부분입니다. 성격. 이성적인 낭만파다. 외곽내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그쵸. 연약한. 그러니까 조금 루나 선생님 말씀대로 이 어떤 안에 있는 순정적인 거. 근데 저는 그 여쭤뵙고 싶은 게요, 선생님. 네.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남을 가졌길래 과연 15년 동안 그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하고 만난 네. 거는 그 전부터 만나셨던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사실은 첫사랑으로 생각하던 분인데 대학 다니는 동안은 제대로 연애를 하지 못하시고 살짝 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 서로 좋아하는 마음 정도만 확인을 하다가 여성분의 뭐 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떨어져 계시다가 예. 나중에 이제 만나셨는데 이미 남자는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 상황에 이제 뭐 사실은 가볍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사실 마음은 있는데 서로 제대로 연애도 못했으니까 네.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잠깐만 연인처럼 뭐 그냥 연애하던 것처럼 그때 못했던 거 좀 해볼까? 이런 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잘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도 동의를 한 거죠? 남자가 제의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분도 대학 때 이 여자분이 되게 마음에 있었는데 네. 사귀지 못하고 보낸 마음에 사실은 여자가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네. 던지듯이 그냥 한 말을 여자분이
그것도 괜찮겠네. 내가 너하고 꼭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가볍게 한번 만나볼까? 이랬던 게 질질 끌면서 15년을 간 거죠. 남자분 못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네.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자분이 그걸 아니까 더 어떤 요구사항을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 남자가 처음부터 나를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만나자고 했던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남자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리고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첫사랑이기도 하고 순정파이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웬만한 부분 자기가 그냥 부담 갖고 자기 혼자 그냥 삭히고 자기 혼자 그냥 감당하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자기 첫사랑의 그 젊은 모습을 그대로 빼다 이렇게 닮아서 네. 이렇게 오니까 나도 저런 아들 좀 키우고 싶다, 옆에 두고 싶다 야. 이런 마음에 이제 아이를 원하게 된 거죠. 진짜 순정파다. 아니 지고지순하고. 저는요. 네. 예, 처음에 네, 네. 예. 남자의 그 말씀하세요. 한마디 때문에 이 남자는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인생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뭐라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처음에는 의뢰인 이 Y 요거 말씀만 듣고 네. 요 프로그램만 듣고 그 아이를 원하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어떤 전의 상황 15년 전의 상황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남자가 못 됐네요. 그렇죠. 남자가 못 된 거지 이거는. 왜냐면 그 여자한테는 이 남자가 첫사랑인데 그렇죠. 이 남자한테는 이 여자가 또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결혼도 했고 네. 거기다가 그냥 거기서 좋은 추억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우리 아쉬움에. 그냥 만나볼까? 못다한 첫사랑 한번 계속 근데 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 많은데요. 요즘 뭐 유부남 만나고 이렇게 요새 애인이 없으면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유행으로 돌 정도인데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내연녀의 관계, 불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이렇게 연약해서 혹시나 내가 우리 신랑 뒤를 밟았다가 진짜 불륜을 확인을 해서 내가 상처받게 된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더 하시는 두려우신 분들. 거죠. 네, 그럼 나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래서 모른 척 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일단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루나 선생님, 만약에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루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만약에 내 남편이 또는 내 부인이 좀 요러요러한 증상이 좀 있다. 네, 내가 좀 의심날 사랑을 만한. 못 받는 것 같다. 네. 예, 요런 거 정확히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단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의심이라는 게 더 깊어져요. 그리고 아닌데도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노이로제가 되고요. 예. 그 노이로제에 한번 걸리면 그 사람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전부 의심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꼭 그런 부분에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에 그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여자는 사실 되게 여려요.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여자는 네, 상당히 죄송합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네. 다치기 쉬운 그런 너무 여린 감성을 그치. 가졌고요. 네. 여자는 참으로 이렇게 유약하고 부드럽고 상당히 섬세한 존재입니다. 네. 자꾸 철희 씨가 째려보는데 자, 요런 그 연약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의심을 한다, 내지는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된다, 내지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게 자기한테 그냥 단순히 병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파괴하는 쪽까지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변 사람 의심하고 말고 내가 다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다쳐요. 내가 다칠 일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일에 상대방이 정말이다. 내가 생각한 게 진짜로 의심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라도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예. 네. 자, 저희가 그 확인을 지금 루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는데 아까 윤경 씨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얘기하기 좀 그래요. 심증은 가는데 네. 물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아니 왜냐면 또 물증은 있는데 여자의 촉이 대단해요. 예. 네, 저도 저희 신랑이 외박을 했는데 일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놀다 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표정이 다르고 눈썹 끝이 달라요, 정말. 그럼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하실 때 저희한테 저희 신랑의 지금 행동이 어떻고요. 저희 남자친구의 행동이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말투가 이렇게 끝이 좀 이상하고요. 이 상황에서 이랬는데 이거 약간 바람 난 건가요? 바람이 삼해삼을 들어오나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 전화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한 해답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호는 그대로죠? 네. 060-808-8000번. 네. 저희가 이 생방송 중에 계속해서 이 밑에 저희 자막에 번호가 있잖아요. 네. 이 번호는 왜 그러냐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 얘기하기 어려워서. 근데 저희는 괜찮아요. 익명이 보장되니까. 네, 뭐 생방송으로 조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다. 저희 뭐 2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게다가 뭐 이 번호 요즘에는 제 주변에 이 러브코치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계시다가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365일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요런 고민에 있는데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고민들. 요 상관없이 굉장히 고민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가 다 해드리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24시간이라는 게 24시간을 사람이 잠을 못 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대로 계속 하시기 때문에 4번 누르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찾는 지정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 선생님의 그 일하시는 시간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네. 무조건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를 해야지라고 했다 그분이 주무시면서 대기를 좀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확인하시고 그 외에는 무조건 24시간 다 전화 연결이 된다라는 거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루나 선생님도 방송 중에는 여기서 함께 하시지만 방송 끝난 뒤에는 24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나 선생님의 그 명성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서 예.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감히 합니다만 예, 그런 분들은 이런 생방송 안에서 개탄 거죠. 아유, 그럼요. 네, 상담 바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오늘 이 사랑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제 이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번 주에 첫 전화가 저희 가게 가요. 너무 안 돼요. 어떡하죠? 이런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일 바꿔야 되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직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헤아려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끝까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더불어서 오늘 수능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 중에서 네. 아, 우리 아이가 오늘 시험 보고 왔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이제 12월 3일 곧 다가올 때 이거 성적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또 준비를 해놔야 되나. 네. 뭐 이런 고민들. 아이들을 어떻게 예. 기르어야 되고 또 말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애가 상처 안 받게 용기가 나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예, 예. 그거 뭐 절대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네. 이 시간에 또 저희 러브코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그 고민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의뢰인 Y와 함께하고 있고 네. 저희가 1부 지금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만나 뵐 때도 계속해서 의뢰인 Y와 이 이야기,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로 계속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러브코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잉카콜라와 함께합니다.